자, 한 주간의 경제 동향 짚어보는 경제 가정교사 시간.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이 예언했던 게 다 맞지는 않는데 다 맞았는데. 다 맞는데 예, 표현까지 맞던데. 대체로 맞아요. 대체로 표현까지 맞는데 교수님 이제 뉴스공장에 나오신 지 이제 벌써 5년이 됐으니까 그동안 많은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대체로 맞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는 그 주목받아야 한 예언 그리고 실현된 예언이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워낙 그 말을 하신 분이 교수님 한 분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와가지고 예.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한 사람도 없었는데 큰일 났다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국 안보에 우리 경제가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버렸다. 큰일 났다. 그때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진짜 예리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실현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완전히. 그 실현된 구체적 사례로 반도체법 얘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먼저 이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수출이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잘 아다시피. 근데 수출에 그러니까는 산업적으로 핵심 산업이 반도체잖아요. 예. 반도체가 지금은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수출이 급감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유예 얻은 게 올해 9월 달이면 끝나요. 예. 예, 끝나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의 미래가 지금 안 보이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시계 제로로 진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계 제로로요. 이제 제가 그 공장장께서 지금 소개한 그거를 제가 보니까 5월 21일 날 이제 바이든과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제 성명문 내고 25일 날 제가 뉴스공장 출연했더라고요. 작년 말하는 예, 작년에 겁니다. 뉴스공장에요. 해서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그렇죠. 건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쓴 표현이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는 이제 그러니까 23일 목요일이지만은 우리하고 시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금요일 날 이제 전해졌는데 미국의 CSIS라고 있죠. 예. 예, 소위 말해서 싱크탱크. 이제 그 싱크탱크로 이제 꽤 이제 많이 알려진 예. CSIS에서 이제 하나 포럼을 했어요. 예. 한국하고 워싱턴 이제 이 서울하고 워싱턴 관계자들 이 그 공식적인 관계자들이 정부 공식적인 관계자들이요. 그 여기서 이제 그 한 게 뭐냐면은 제목이 뭐냐면요. Economic Securities Forum입니다. 경제 안보 타이틀을 그렇게 걸고 있어요. 예. 경제 안보라고 경제 안보 포럼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얘기 나온 거면 여기서 참석하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측 그 정부 인사 중에 하나가 미국 상무성의 이제 그러니까 장관 말고 밑에 차관 중에 하나가 산업 안보 담당 차관이 있습니다. 예. 산업을 안보적인 차원 속에서 이제 해서 앨런 이제 에스페데즈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이 한국이 중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예. 기술과 관련해서 캡을 씌우겠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는 생산하지 말라. 중국에서 예. 삼성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 캡을 씌우겠다. 예. 근데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술과 이제 관련해서. 허접한 반도체는 괜찮은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최첨단 뭐 반도체는 안 된다. 386에 쓰는 PC에 쓰는 거하고 펜티메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듯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발상 자체가 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예. 아니 니네가 뭔데 우리가 어디서 무슨 반도체를 생산하든 무슨 상관이야 예. 라고 할 일인데 그렇죠. 미국은 캡을 씌우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법으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법으로. 예. 이게 이제 법은 작년에 통과했죠. 반도체와 과학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는 이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미국에다 생산을 이제 설비를 구축하면은요. 근데 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거기 조건을 이제 그러니까 발표를 했어요. 예. 이게 중요하죠. 조건을 충족하라는 것을요. 원래는 삼성 유치하고 예. 왜 바이든 왔을 때 예. 이재용 부회장 만나가지고 뭐 사진 찍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막 큰 성과 있는 시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교수님이 그때 큰일 났다고 말했던데 그게 지금 그 큰일 난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장 우선시하는 게 국가 안보예요. 예. 예, 미국 정부가 이제 가는 게 국가 안보가 최우선. 그래서 유치할 때는 보조금 준다고 그랬는데 예.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내용이. 예. 이거 뭐 우리가 그동안 알려진 건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뭐 이런 것들은 알려지고 예. 국가안보 최우선 이걸 하는데
여기서 미국 보정을 받으려면 예. 중국에 10년 동안 투자하지 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한테 중국에 있는 생산 기지를 폐기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미 그러냐면은- 투자를 30조나 했는데 이미 들어간 것까지만 하고 예.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품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데 업그레이드 못 시키게 되면은 10년이면 과거 뭐- 낙후된 거는 중국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거든요. 10년이면 예. 반도체에서 끝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사실상 폐기하라는 겁니다. 생산 시설을 폐기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우리 언론에서 좀 보도가 났는데 초과이익 공유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초과이익 공유. 예, 업사이드 쉐어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초과이익 공유는 이건희 회장 때 초과이익 아, 기억하시네. 공유 기억하죠. 2011년도에 당시에 이제 빨갱이냐고 했던 건데. 예,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은 정운현 씨가 서울대 총장이었던 정운현 씨가 이명박 정부 때 총리하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동반성장위원회 뭐 이런 거 했어요. 예.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뭐 이렇게 이런 걸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거잖아요. 초과이익 공유제를 근데 얘기했죠.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을 했더니만은 빨갱이.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3월달에 이 무렵의 얘기입니다. 정경련 회의에 참석하러 가면서 이제 자기가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 먼저 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저희 공산주의냐 그러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학 공부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아주 크게 아주 그냥 혼란했었죠. 근데 이 초과이익 공유제를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예, 초과이익 공유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희 회장한테 가르친 선생들이 잘못 가르쳤거나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초과이익 공유제 우리나라에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빨갱이냐고 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미국이 삼성한테 요구한 삼성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삼성이 미국에서 돈 많이 벌면 예. 그거 내놔 이거잖아요. 얼마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미래 이익을 공유한다는 게 거기 원문에 나와 있는 업사이드 쉐어링의 뜻입니다. 예.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설정했었던 이익보다 그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이익의 최대 75%까지. 그러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보조금에 굉장히 미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만큼까지는 벌어도 되는데 그 이상 벌면 그 중에 75% 내놔라. 예. 야 삼성한테 그러면서 중국에는 10년 동안 투자하지 말고. 그러면은 중국의 사업 포기하고 미국에선 돈을 못 벌고. 돈을 벌 초과이익은 내놔야 예. 되고. 그럼 왜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IRA에 이어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논리가 중국은 미국 안보에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 말이 바로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우리 경제가 그렇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보기에 중국은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는 나라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아니야. 예. 아니야. 우리하고 장사하려면 중국하고 하지 마. 이게 바로 미국 안보의 하위 이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여름에요. 반도체와 과학법이 작년 여름에 통과됐었어요. 그때 그 법안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이제 구체적 조건들이 지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서플라이 체인 만들 구축하고 미국 주도에 그리고 뭐냐면 중국을 그러니까는 억제하는데 한다는 목적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예견됐던 것인데 1년 유예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1년 유예 더 이상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아직까지는 분위기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그러니까 폐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러면 그 손실분을 자기들이 메꿔줄 거냐고요. 그렇죠. 메꿔주기는커녕 그래놓고 또 초과 이익이 생기면 75%를 내놔라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 날강도지 이게. 그러니까 생산 경쟁력이 삼성이 미국 기업보다 더 있다 보니까는 분명히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이익도 회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둬놓고 예. 삼성을 더 이상은 크지 못하게 억누르면서 미국 기업이 가져가겠죠. 그 부분은 중국하고는 우리가 거래를 못하게 만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하고는 이런 관계를 맺고 일본하고는 또 일본의 군사 패권화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어서
호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시계 제로로 진입하고 있다. 호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산업이 풀리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정도의 호구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참 참입니다.